안녕하세요. 김nom수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도 성공 사례 좀 간단히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짧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가장 저희 이제 김nom수사TV가 좀 많이 변경되는 게 이제 판서를 통해 좀 의사 전달을 하고 이렇게 자료를 좀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설명하기가 좀 편해졌어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참 힘듭니다. 잘 전달이 될까 항상 우려도 되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설명드릴 성공 사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 사례를 들으면 내 사례를 여기서 이렇게 껴 맞춰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제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들어도 되고 오늘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정리해고 경영상 이후의 해고라고 이제 부르죠. 오늘 이 파트에 대해서 좀 저희 이제 법인에서 수행한 이제 사건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결론은 이제 화해로 끝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화해라는 게 결국엔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끝내냐에 따라서 이긴 게 되고 진 게 되기도 합니다. 이 케이스가 저희가 이제 성공으로 분류한 이유는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냈습니다. 100% 당사자가 원하는 걸 받아낸 화해. 사실상 이런 화해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판정이라는 게 법원은 판결이라 부르고 노동위원회는 판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결론을 도달하는 이 과정이죠. 이제 싸움의 다 끝에 이제 싸움이 다 끝나면 누가 이겼냐 졌냐를 이제 딱 보여주는 과정인데 사실 원하는 게 전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판결이나 판정을 보지 않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더 나가서 화해가 더 조건이 좋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여러분들이 신중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뢰인들한테 이 화해 조건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조건인가는 설명을 드려요. 오히려 이긴 것보다 나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긴 것보다 금전적으로는 진짜 많게는 10배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제 다른 게 싫은 거죠. 이 사람을 재직시키는 그 자체가 싫은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의뢰인의 목적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같은 대리인한테 일을 맡길 때는 내가 왜 왔는지를 잊어먹으면 절대 안 돼요. 싸우다가 이 감정에 휘둘리시면 이게 왜 싸우는지도 저 까먹거든요. 자, 목적이 뭔지 그것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금전인가? 아니면 명예회복인가? 응징인가? 뭐가 있어야죠. 그냥 무조건 싸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왜 싸우는지를 알아야죠. 왜 싸우는지. 오늘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같네. 이건지. 그 영화 나오니까 그 태극기에 달리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초반에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그 인민군 그 대장이 니들이 지는 이유가 왜 싸운지 모르고 싸워서 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북한군은 죽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영상 이혼 해고의 내용인데요. 이게 기초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징계해고. 이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격리해고. 이게 이제 오늘 설명드린 경영상 이후의 해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노동자 귀책이 있어야 돼요. 징계는. 근데 격리해고는 노동자 귀책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 귀책이죠. 귀책이라고 말해서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이죠. 엄밀히 말하면 해고 제한 법리의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97년 IMF가 있기 전만 해도 이런 해고 제도는 없었어요. 이 해고 제도가 이제 법원으로부터 들어와서 이게 이제 법원이 처음 만들어냈어요. 법원이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국회에서 받아서 입법까지 해버렸죠. 정리해고라는 걸. 아무튼 그런 제도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고 가실게요. 이 사건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맞췄느냐를 보는 사건인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정리해고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노동자 귀책 사유 없는 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규칙 사유가 없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로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해고를 곧장 나아간다.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중견급 회사도 그런 경우도 있고 작은 회사들도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대표님이나 사장님이 이렇게 노동 근로기준법 이렇게 찾다가 정리해고라는 게 있네. 우리 회사 어렵네. 그럼 우린 이렇게 해고해야지 하고 넌 정리해고 이렇게 써서 해고장을 써서 보내요. 예. 이게 뭔지도 모르시고. 예. 그러니까 이걸 이래놓고 이제 해고하니까 이 해고가 정당하다 나오겠어요? 대부분은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나오죠. 사실 정리해고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좀 대규모 기획을 통해서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시로 행해진 정리해고 대다수는 위법한 해고가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 정리해고라고 해고장에는 분명히 써놨는데, 그러니까 해고 처분장, 여기는 정리해고라고 써놨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주장을 하기를 징계해고 주장도 해요.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정리해고는 귀책 사유가 없는 거고, 완전 다르죠. 예. 근데 이게 두 개가 양립이 가능하냐? 안 돼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다른 점은, 그러니까 보통은 판정이나 뭐 판결에서 주장을 할 때는 뭐 주의적으로, 예비적으로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주의적으로는 뭐 정리해고를, 예비적으로는 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를, 뭐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 징계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사용자의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판단 기구로 들어왔으면은 이거는 끝난 거예요. 마감된 거예요, 마감.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용자의 영역이라면 이것이 여기 판단 기구로 들어왔을 때는 자, 내가 처분하는 게 이거예요. 처분한 게 이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들고 와서 얘는 뭐만 보냐면은 이 처분이 맞냐 안 맞냐만 봐요. 이 제품이 괜찮은 제품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만 보는 거예요. 합불만.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해고장에다가 야, 너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영사유 해고기도 해. 이렇게 동시에 적기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실제로도 99%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동시에 막 그 노동이나 그 법원에 가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뭐 이거 되게 이쪽에선 유명하신 그 교수님인데 노동계에서는 뭐 저희도 의문을 제기했죠. 도대체 우리가 귀책사유 있는 해고냐 정리해고냐 징계해고냐 정리해고냐. 그때 이제 사업주가 한 얘기가 좀 재밌었어요. 네.